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이제 6시 39분 막 지났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본부장님의 자료의 제목을 보니까 예상보다 짧은 조정, 좀 더 빠르게 투자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조정을 슬금슬금 보이면서 금리에 대한 뭐 인상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공포심을 자극했는데 네. 언제 그랬냐 싶게 또 다시 회복을 하고 있어요. 네. 대충 우리가 예측을 했던 게 3월 말, 4월 뭐 그리고 길면 이제 5월 한 15일 정도까지의 조정을 예측을 했었죠. 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거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 거다. 네. 또는 뭐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두려움까지도 생길 거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공포심을 가지고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워낙 제가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고객분들이 계속 들어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1, 2, 3월 달에 수익이 워낙 많이 났어가지고 그러니까 4월 달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뭐 조금 이제 여유를 두시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네, 대응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4월이 지나고 이제 5월에 딱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리액션, 반응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투자 템포가 빨라지는 게 느껴지고요. 보면은 이제 옛날 같으면은 이제 조금만 실적이 안 좋으면은 왕창 무너지는 주가들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뭐 한 2주 전이었나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SMC가 뭐 거의 하루에 10%, 23% 폭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좀 확대되고 크게 되고 뭐 아니면 뭐 심지어는 AI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팔란티어라는 종목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 종목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하기 전에 8% 이상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조정을 받는, 좀 조정은 아니죠. 뭐 거의 한 5% 정도 조정을 받는. 네. 그래서 이제 오른 폭의 거의 절반 이상을 되돌리는 모습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실적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네.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있겠지만 투자의 템포는 좀 빠르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1, 2, 3월에 수익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한 30% 들어왔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4월 뭐 한 달 동안에 마이너스 10% 오른 폭에 거의 한 5분의 1 정도가 없어졌다면 지금 이틀 동안에 그 사라졌던 수익률이 다 돌아오고 있어요. 그만큼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네. 최근의 흐름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볼까요? 그러시죠. 자, 지금 미국 증시의 지난주 흐름 그리고 또 월요일까지 더하시면 이것보다 더 숫자가 높을 거예요. 네. 보시면은 한 주 동안에 지금 반등을 했어요. 이 숫자가 이제 2주로 보시면은 반등이 더 큽니다. 이제 이게 재밌는 모습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어쨌든 반응은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3월 말 4월 초부터 시작해서 4월 중순까지는 계속 일방적으로 빠지는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좋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장이 하루에 첫날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시작을 해요. 네.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런 기록도 나왔어요. 6일 연속 하락하는 S&P 500이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제 지지난주도 그랬는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주 초반에는 빠져요. 그러면서 주 후반은 또 돌립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숫자가 나오는 모습을 지금 2주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YTD로 보시면 S&P 500이 7.5% 상승을 했고 어제 올라간 거 더하면은 거의 뭐 8.5% 넘으니까 이게 이제 고점이 플러스 10%였고요. 마이너스로 갔었던 게 플러스 5%까지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5% 정도 빠졌었다가 네. 지금 거의 뭐 다시 되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정이 저희는 길면은 두세 달 정도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정이 나온 구간은 한 달 반, 뭐 두 달이 안 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짧은 조정이 네. 나타나고 있는 상황.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돌아섰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뭔가 확신을 가질 만한 그런 데이터도 좀 나오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제 파월 의장의 말이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제 왜 시장이 많이 좀 조정을 받기 시작했었냐면 네. 금리를 내려주는 부분은 사라지고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었던 거거든요. 네. 한 달 동안. 근데 이제 파웰 의장이 FOMC 그 5월 1일이었나요? 2일이었나요? 아무튼 하자마자 어쨌든 올리는 건 없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오바로 빠뜨린 것을 되돌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를 많이 내려주는 건 오히려 안 좋다라고 얘기해 드렸죠. 네. 예, 그래서 연간 한 두세 번 정도 내려주는 게 적절하다.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그다음에 또 내년 연말까지 이어질 거다. 자,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금리에 대해서 너무 방향성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점점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버핏 그 벅셔 해스웨이의 주주총회에서 이제 현금이 워낙 많다. 그렇죠. 이 부분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또 올라올 겁니다. 그렇죠. 유튜브에서. 버크셔 해스웨이가 이렇게 현금 갖고 있는 건 시장이 뭔가 안 좋아진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매번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버핏의 운영 방법을 보면 철저하게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익률을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뭐 20 몇 %씩 내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네. 결국은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덜하면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해 봅시다. 지금 버핏이 갖고 있는 캐시 파일이 1,890억 달러, 그죠? 뭐 전체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숏텀이죠. 단기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쪽에 투자를 하는데 네. 그게 지금 단기 금리가 얼마죠? 5%가 넘어요. 네. 그러면 이게 뭐 한 3개월만 넣어도 연간 수익률이 5%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개런티가 거의 돼 있는 부분이죠. 이 단기 채권이 뭐 미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그죠? 그러면 5%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미 연준이 금리를 올해 2차례 정도 내려준다. 네. 그러면 그게 0.5% 정도 금리가 떨어져 준다. 그러면 5%보다 더 수익이 나죠.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1년에 뭐 7% 정도 낸다. 그럼 워런 버핏 스타일은 정말 이런 데 투자를 하죠. 왜 그러냐면 S&P 500의 배당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가 얼마까지 떨어져 있냐면 1.4%예요. 그러니까 배당만 받는 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주식을 싫어하는 거죠. 싫어한다기보다도 굉장히 초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애플을 왜 들고 있을까요? 애플이 주가가 튀었죠. 왜 튀었냐면 전체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계산을 하시면은 일드가 2%대 중반이 아니라 이번에 발표한 내용으로 계산하면 4%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그 현재의 미국 10년 국채 금리 수준의 네.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현재 S&P 500으로 계산했었을 때 자사주 매입 소각 부분을 더하면 총 일드가 한 2.7%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단기 금리보다 높지 않아요. 그렇죠? 단기 금리는 5%라고 치면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의 패턴은 이제 아무래도 일들을 추구하는 부분이 안정적인 것을 원한다. 네.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이겁니다. 만약에 투자 금액이 뭐 1,00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연간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체적으로 S&P 500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일드 자체가 요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종목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 리워드죠. 위험성 대비해서 수익률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투자한다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이 사실 뭐 저희가 운영하는 금액이 그 1,000억 달러 뭐죠? 1,000억 지금은 저희가 한 운영한 금액이 한 1,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수익률을 얼마든지 20%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선별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이 네. 아무튼 사이즈와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네. 시장에서 금리에 대한 다시 한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물씬 키웠던 건 고용 관련한 데이터들이 조금씩 이제 씻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자, 계속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였냐면, 조정이 올 거다. 얘기를 예측을 해드렸는데, 한 달 반, 2달 전에. 근데 이제 그 조정이 오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숫자가 높게 나올 거다. 예상보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예상보다 덜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거는 계절적인 이슈이지 구조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단기적으로 조정일 거고, 네. 이게 이제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인플레이션 숫자가 예상대로 나오고, 또는 예상보다 더 낮게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또 다시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그런, 마인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다. 이제 그것을 무엇이 가져다 줄 거냐? 결국 고용지표에서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그게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조금 빠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치인 24만 3천 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17만 5천 명이 나왔어요. 물론 그 전달의 숫자가 워낙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를 더해 보면은 좀 다른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 마사징이 일어난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물론 그러면은 조금 더 실제 나온 게 높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헷갈려 하시는 거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건 이제 고용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임금이 상승하느냐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업률 숫자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노동 참여율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결국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어쨌든 차트상으로 보시면 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상치가 4%였는데 3.9%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나왔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전체 임금 상승률인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YOY 숫자는 4.3%입니다만 네. 전달 대비해서의 숫자로서 연간 환산을 했었을 때 2.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연하게 아까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4가 깨졌고요. 네. 예, 그리고 전달 대비 숫자로 계산했을 때 3이 깨졌다. 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5월 2일 날 생산성 지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유닛 고용 비용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산성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AI는 별로 뭐 하는 게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 임금 상승률은 자연스럽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네. 반면에 매출은 높게 나오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즉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릴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보시면은 이런 AI 관련주들이 다시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임금 상승률이 연간 3%대로 떨어져 준다면 네. 자, 3%의 임금 상승률을 칩시다. 연간으로. 네. 그러면은 소비가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저축률이 하락하는 부분 가지고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축률은 당연히 하락하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임금 상승률 분만큼 소비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저축률이 안 변한다고 치시면. 네. 자, 그러면은 3%의 성장률 곱하기 전체 GDP의 70%가 민간 소비란 말이죠. 네. 7321. 그러니까 2.1%의 성장률을 명목으로서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게 소비로서 미니멈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명목 성장률 2% 이상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생산성 지표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네. 지금 올해의 그 1, 4분기의 매출 증가율이 얼마가 지금 나왔냐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5%가 나오고 있어요. 매출 증가율이 5%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매출을 GDP랑 연결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 네. 그래서 연간 매출 증가율이 5% 이상 나온다라는 것은 명목 성장률이 5% 이상 나온다라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이 뉴스가 나오고 나니까 금리가 그러면 도대체 왜 8% 가야 돼?
제이미 다이먼이 막 8%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보시면 10년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됐죠? 뚝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5% 위로 요게 살짝 찍고 다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는 모습 나왔는데, 그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여기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저희는 연말까지 한 4%, 예,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 3.5%. 자, 아까 워런 버핏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재정 적자에 대한 걱정을 하잖아요. 기업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죠. 네. 자, 그럼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완전히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특히 AI 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쫓아오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중국이 보시면은 뭐 OS도 나왔고 뭐 전기차도 좀 나오고 있고 자율주행 얘기가 어떤 도시는 뭐 엄청나게 더 잘 되고 있다는 등등등 그렇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면은 재정 적자가 이렇게 많이 쌓이는 부분에 있어서 뭐가 문제죠? 금리가 문제죠. 금리가 5%이면 5%이면 이자가 재정 적자가 8%가 나옵니다. 네. 너무 크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감당 가능한 수준의 재정 적자 폭을 만들려면 금리가 얼마까지 떨어져야 되냐면 저희 생각에는 3.5% 정도.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문제만 없다면 즉 임금 상승률이 3%대로 떨어져 주고 생산성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비용의 증가가 한정적이라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분이 떨어져 줄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3.5%에 유지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옐런 장이 연준이나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단기채로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3개월이 지나면 뭐 만기가 되니까 사라지잖아요. 네. 그럼 이자 비용이 다시 발행할 때 떨어져 주면 그게 그만큼 재정 적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장기채에 있어서는 많이 발행을 안 하려고 하죠. 네. 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장기채를 그렇게 발행해 놓으면 이거는 영영 20년의 코스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년 연말,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반 뒤, 뭐 한 2년 뒤쯤 되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3.5%까지는 간다. 왜냐하면 미국의 3.5%인데 지금 중국 보시면 얼마죠? 2%대 초반이잖아요. 이미 그래도 높은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 재정 적자 폭은 줄여주고 금리는 내려주고 근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왜 제이미 다이먼이 8%의 금리를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미국의 민간 쪽은 금리 8%도 감당 가능하다. 그 정도로 부채 비율이 낮다.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출 금리가 높아야 좋죠.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대학생들 요즘에 졸업을 하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뭐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해서 그 금융회사에 입사를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빅테크에 입사를 하는 거 하고의 차이가 커요. 어디에 입사하는 게 좀 그전에는 빅테크가 훨씬 높습니다. 그전에는 금융회사를 선호했지만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 심지어 그렇게 되는 모습이 나와요. 아.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6만 불이다. 네. 예. IT가 아니라 금융 쪽이. 네. 그러면은 IT는 최소 25만 불이다. 오. 이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초봉이요? 예.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요즘에 보시면은 어쨌든 금융 쪽 부분에 있어서 은행들 보시면 실적 발표하고 나면 네. 별로 주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7, 8년에는요 금융위기 터질 때 전까지만 하더라도 S&P 500의 실적 중에서 네, 그 금융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확하게 30%였어요. 지금 빅테크가 S&P 500의 실적에 차지하는 비중이 네. 30%가 훨씬 넘죠. 우리가 그냥 맵을 봐도 네. 그 핀비지라는 그 맵을 통해서 봐도 네. 점점 뚱뚱해지고 있어요. 네. 이 섹터의 그 포지션이. 네. 근데 그래서 그게 또 연봉에서도 확실하게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네. 철저하게 돈 많이 버는 쪽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저의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더 설명을 하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은 이 AI 지금 워런 버핏님께서도 인정을 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오고
오겠다. 난 잘 모른다 이게 대해서. 이게 얘기를 하고 또 테슬라라는 기업이 진짜 아이폰 같이 그렇게 테슬라 자동차가 그렇게 변할 수 있다. 이건 진짜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네. 미국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4.5%에서 앞으로 천천히 하락할 거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식에서 두 자릿수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 종목만 잘 골라내면.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환호를 하지만 그 금리 인하의 그 배경에는 우리가 쭉 이야기했듯이 고용 열기가 좀 식고 있고 실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거 경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가 내려오면서 그 부담을 좀 줄고 있고 기업들은 실적을 잘 내고 있으니까 이거 뭔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이거를 잘 뭔가 무너지지 않게 미국 경제를 잘 조율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장 상황도 사실 뭐 경기가 꺾이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기업의 실적을 계속 주시하면서 긍정적인 또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이 저축률 차트 하나만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거 소비 큰일 났다. 뚝 떨어졌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축률이 지금 이제 액세스 세이빙이 이제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했다. 사실 미국은 항상 마이너스예요, 거의. 네, 보시면 요때 이렇게 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 액세스 세이빙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요거 다 쓸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죠.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데서 나오냐면 자 이게 소비가 숫자가 좋게 나오고 있겠지만 지금 1, 4분기 실적을 보고 있으면은 무분별한 소비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은 돈을 쓰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AI라고 칩시다. 그럼 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데이터 센터 전체에 투자하는 금액이 많이 늘지 않아요. 기업들이. 네. 대신에 그 안에서 AI 서버 관련된 비중이 엄청나게 느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아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AI 관련 인프라를 까는 기업들의 실적은 엄청나게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들 중에서 AI와 연결되는 회사 그나마 팔란티어 숫자가 괜찮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긴 하지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8% 올랐다가 지금 6% 빠지고 이런 식입니다. 뭐 그 입에 뭐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시면은 기대치 이상의 실적을 아주 많이 나와야지 주가가 오르지 안 그러면 빠지는 모습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만큼 또 보시면 선별 작업이 나오죠. 자, 애플을 얘기해 볼까요? 애플도 보시면은 매출이 줄었어요. 그죠? YOY 숫자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AI 관련된 어떤 이익을 창출해내는 부분이 안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기는 이제 더 이상 깔릴 게 없고, 그럼 여기서 뭔가 AI 애플리케이션이 나와야지 엣지 디바이스나 킬러 애플리케이션. 엣지 디바이스라고 생각했던 게 비전 프로였는데 별 볼 일 없다라고 지금 결론이 나고 그래서 한번 기다려야 된다. 이게 더 발전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었을 때 보시면은 아직까지 소비가 폭발적이지 않아요. 자,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금 좀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실제로 이제 이게 되는 거구나라고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홍보와 비용이 들어가면서 이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엣지 디바이스가. 네. 그때가 제가 볼 땐 주가가 폭등을 하는 시기예요. 그게 먼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는 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어떤 이익과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앞으로 많이 올라가고 난 뒤에 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숫자로 계산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답이 나오냐면 지금 현재 4.5%의 금리예요. 그 4.5%의 금리를 가지고 적절한 S&P 500을 구해보면은 지금 5,400포인트 좀 넘으니까 지금 벌써 거의 5,100 몇십이잖아요. 거의 뭐 올라갈 폭이 어제 거 더하면은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금리가 5%까지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집어넣었을 때의 적절한 지수가 5,000이었어요. 5,100도 좀 안 되는 숫자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조정이 오면은 21선 찍을 것
같은 뭐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냐면 4,970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빠졌다가 펀더멘탈만 괜찮다 그러면 금리만 더 안 올라간다면 그런 걱정만 없다면은 올릴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연말까지 4%로 떨어져 준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5,8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저희가 S&P 500을 얼마를 생각하고 있냐면 5,700은 볼 것 같다. 5,700. 네, 그 정도는 볼 것 같다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은 남아 있다. 네, 그러면 뭐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제 벌써 5월이 시작됐고, 네. 그러면 뭐 한 7개월 정도 동안에 네. 10% 이상의 수익을 낸다. 그러면 아까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단기채보다 2배 정도의 수익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이쪽에다 더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네. 내년 말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EPS에 대한 부분도 이제 지금 많이 조정이 됐어요. 컨센서스를 좀 나중에 또 짚어보겠지만 네. 어쨌든 내년 말까지 3.5%의 금리, 그게 미 연준이 원하는 금리고 미국 정부가 원하는 금리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 정도로 내려섰을 때 인플레이션을 아주 자극하지 않는다면, 그게 AI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만들어 준다면 지수가 얼마까지 가느냐? 7,000이 넘는다는 얘기죠. 7,000. 네. 그래서 네. 무슨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냐면 아직까지 미국은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빨리 패닉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있을 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얘기해드렸던 거고, 그나마 이제 분산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지금 보면은 지금 템포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예. 회복이 될 때 빠르게 돼요. 예, 내려갈 때도 무섭긴 한데 네. 내려갈 때도 뭐 10% 이상까지도 안 가고 네. 또 반등할 때는 또 이렇게 반등할 수 있나? 뭐 얼마나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등을 하는데 네. 최근 우리가 이제 접하는 다양한 미국 경제에 대한 그런 뉴스들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실적 발표 데이터를 보면서 실제로 미국의 그런 뭐랄까 일반적인 국민들이 좀 버거워질 만큼의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지갑을 닫고 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이거 주식 시장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싶은데 실제로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는 것은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고 네.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종목 선별을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 종목 선별을 너무나 잘해야 되는 네. 게 여기서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자꾸 비교를 하는 게 95년, 2000년 사이클이단 말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그때는 좀 너무 오바였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요즘에는 훨씬 더 스마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인포메이션 쉐어링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로 과했냐면 그 이제 98년부터 2000년 요때 올라갈 때 이 닷컴 버블을 만들 때를 계산을 하면 네. 그 짧은 한 달 반, 죄송합니다. 1년 반의 기간 동안에 그 S&P 500은 60%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고요. 나스닥이 거의 270% 상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짧은 기간에 반도체는 550% 상승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반 동안에 네. 이게 너무 좀 과했던 거죠. 네. 근데 그걸 좀 길게 스트레칭해서 95년부터 2000년으로 계산을 하시면 조금 나아요. 조금 나은데 그래도 그게 전체적인 큰 그림이 맞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그때 S&P 500이 200% 올랐고요. 나스닥이 533% 올랐으니까 네. 2배 반.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가 1100%, 1200% 올랐어요. 거기에 또 2배 반. 네. 2배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S&P 500 오른 거에 5배, 6배 올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했었을 때 효과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그러고 나서 이제 빵 터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그거의 절반은 나온다라는 거죠. 이번 사이클에서 AI 사이클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얘기하는 게 작년 보시면 S&P 500 대비해서 빅테크의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죠. 그렇죠. 예, 이익 증가율로 보시더라고요. 네. 올해도 좀 줄어들지만 여전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익 증가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이게 안 나오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엣지 디바이스나 뭐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매출을 확 끌어당기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나올까요? 전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워런 버핏 같은 분도 이거는 변하다. 그러니까 핵폭탄이 나왔는데
핵이 나왔는데 그걸 안 쓰지 않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다 써게 됐고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졌고 그렇죠. 뭐 엄청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AI가 나왔는데 이걸 쓰면 엄청난 인류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네. 이걸 안 쓴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거를 막 쓰는 모습이 왕창 나올 거다라는 거죠. 모든 엄청나게 조단위 몇백 조를 벌어들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AI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가 얘기하잖아요. 5년 뒤에는 네, 모두가 다 AI 디바이스를 들고 있을 거다. 뭐 들고 있을지 끼고 있을지 뭐 차고 있을지 뭐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방송을 보게 되시면은 그건 버리세요. 예, 그거는 너무 오버한 거고요. 네. 예, 어쨌든 가는데 어떻게 셀렉션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찾기가 어려워요. 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네. 사이클에 맞추어서 찾자. 근데 적어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AI 칩 관련해서는 엔비디아가 1등인 게 아니냐. 이건 벌써 이제 결론이 났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춘 전략은 펴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엣지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쪽은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뭐 아마존 등등등의 이 빅테크 중에서 메타 뭐 모르겠죠. 뭐 어떨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다. 네. 뭐 어떨 때는 뭐 애플이 한다.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누가 될지는 네. 모르겠으나 네, 모르겠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빅세븐을 사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네. 해서 그런 관련된 기업을 한 바구니에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룰이 너무나 재밌는 건데요. 재밌다기보다도 이게 잘 해석을 하시면 네.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을 골라내는 건 정말 더 어렵거든요. 네. 그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게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이오를 예를 들어서 100개의 기업이 있으면 네. 보통 성공을 하려면 최소 하나의 신약을 개발할 때 2천억이 들어가야 돼요. 2,000원. 최소. 네. 근데 그것에 예를 들어서 100개가 들어갔어요. 그럼 얼마죠? 2조입니다. 2조. 그죠? 그럼 2조 중에서 성공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3개. 굉장히 예. 그러면 결국 성공하는 기업은 4천억, 6천억인 거죠. 네네. 2조가 들어갔는데. 네. 근데 이 6천억 회사가 나머지 91국에 다 망해도 아. 수천 배를 벌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리 수익률을 20년으로 계산하면 14%가 나옵니다. 그냥 분산 투자하면.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연간 복리 수익률 14%? 아, 이거 투자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TF를 사는 거예요. 바이오는. 근데 지금 보세요. 빅7이 네. 얘네들 중에 하나 나오겠지. 그쵸? 그쵸? 예. 엄청난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그죠? 얘네들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분산 투자를 해 놓으시면은 네. 14%의 복리 수익률? 아니에요. 훨씬 높겠죠. 더 높은. 예. 제가 볼 땐 2배 최소? 많으면 한 4배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빅테크에 대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네요. 그죠? 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의 결론은 어쨌든 지금 최근에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조정을 받았고 더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시장에서는 그동안 시장에서 가장 또 각광을 받았던 빅테크 종목들에 있어서의 물론 선별적인 움직임이 보이겠지만 어쨌든 그들 중에 뭔가 대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라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유연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3일간의 휴식 이후에 또 화요일 오랜만에 함께 하셨는데요. 이번 주에도 화, 수, 목, 금 4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진하게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미국 주식 이야기 계속해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어김없이 6시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